안녕하세요. 저는 동점랩 랩장 조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AI 자동화 검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카카오 임팩트 모드 연구소 그리고 계단 푸셔 클럽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 동점랩이 풀고자 했던 미션은 실내 접근성을 분석하는 AI가 이동 약자의 이동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 답을 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열심히 지금까지 해준 저희 팀 소개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PM 그리고 프론트엔드 그리고 UI UX 그리고 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AI ML 이렇게 17명인 팀원이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감사 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통찬 비전 AI를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델을 자랑하자인데요. 그러면은 기통찬 AI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동 약자가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는 모델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이제 그 모델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나오는 퀘스천 마크는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지부터가 나옵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럴 때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지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수집하고 저희가 라벨링까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윤리적 크롤링을 사용을 해서 웹에서 이미지를 수집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문제 공감형 캠페인을 통해서 실내 이미지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윤리적 크롤링은 저희가 이제 윤리적 크롤링 법률 검토를 먼저 진행을 했고 실제로 웹에서 2만 장 정도 수집을 했는데요. 근데 왼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에서 긁고 오게 되면 이미지들의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예시 사진처럼 음식 사진이 있거나 뭐 사람이 있거나 키오스크가 있는 불충분한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면 저희는 AI 모델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해서 먼저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000장 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가 8,000장을 순수 레이블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00장 레이블링 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8,000장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학습 데이터는 3,000장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 공감형 캠페인인데 저희는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비스 또한 같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를 만들 때면 이미 펠로우 조직에서 하고 있었던 이제 수집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며 펠로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페이지가 네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페이지마다 저희는 가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 페이지에서는 퀴즈를 통해 가이드를 간접 체험하면 전환율이 상승한다. 그리고 등록 페이지에서는 예시 사진을 제공하면 참여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라벨링 하는 구간에서는 최소 항목으로 라벨링 항목을 구성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네 번째 기어 카드에서는 기어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지속성이 높아진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면은 이제 공감형 QA나 틀린 그림 찾기 게이미케이션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시 가이드 역할도 수행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퀴즈를 풀거나 이렇게 틀린 그림을 찾다 보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증명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캠페인이 끝나고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랑 이제 설문 조사를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퀴즈 참여 대비 업로드 비율이 굉장히 이탈률이 많이 없었고요.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재밌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록 페이지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게 되면 설문조사나 여러분들 구글 설문조사 해보시면 들어가기 전부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분 만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간결한 등록 과정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시 사진을 가이드로 제공하며 그리고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사진 촬영보다는 이제 갤러리 그리고 뭐 파일 선택 이렇게 하도록 세 가지 형태로 유도했습니다. 그 등록 페이지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예시 사진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업로드 방식이 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가설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벨링 페이지인데 라벨링 페이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내 사진을 기준으로 이제 계단이 있냐 없냐, 통로폭이 넓냐 안 넓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의자에 있는지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일반 비이동 약자가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좀 어렵고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최소 필수 항목으로 구성을 했고
주관적인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좁아요, 보통이에요, 넓어요 보다는 뭐 2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3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뭐 4명 이상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기준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레이블링을 쉽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등록만 해주셔도 저희는 나중에 저희가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레이블링을 못 해주셔서 사진 업로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처리해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이탈률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건 좀 당연했던 저희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이제 기준의 모호성이 있었고 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의 다양성 그리고 사용자 배경 지식 부족 그리고 개인차 및 기억의 의존. 아무래도 이제 통로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넓냐 좁냐 충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이블링 부분에서 이탈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 카드를 이제 보여드리자. 왜냐하면 기억 카드를 보여드리면 재밌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친구에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단이 부서지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기억 카드를 제공했고, 그리고 친구에게 공유,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등록하기 이렇게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억 카드도 사실 설문조사에서 보면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 그리고 추가 등록이 그러니까 50% 이상이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참여 지속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억 카드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완료를 했죠. 저희가 레이블링을 순수하게 됐고, 그럼 이제 AI 모델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3,000장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미지들 자체에서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진은 계단이 있고 없고 어떤 사진은 뭐 의자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3,000장이기보다는 계단턱 그리고 통로 넓이 약 한 2,500장 정도 있었고, 근데 아마 숫자가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보시면은 불균형이 좀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계단이 없는 게 2,100장이고 계단이 있는 게 215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불균형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AI ML 팀에서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서 AI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의 결과인데요. 이제 저희는 베이스라인 대비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희 동전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GPT-4 그리고 GPT-5.1 이렇게 사용해서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넘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고, 수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저희는 Q&3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계단턱, 이동식 의자, 높은 의자, 고정식 의자, 좌식 의자 폭 대략 한 97% 이상의 성능을 좀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 정도면은 서비스에 만들 수 있겠다. 이 모델은 자랑해보자라고 하게 되었고, 그럼 모델을 자랑할 때 그럼 어떤 걸 해보지?라고 고민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펠로우 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펠로우 조직은 이제 실내 사진, 실외 사진을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면 검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하나씩 보면서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굉장히 낮고 그런 피로감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의자 유형도 잘 분석해주고 계단턱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통로폭도 뭐 넓은지 좁은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먼저 검수를 해주자. 그 검수를 해주고 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 검수를 하게 되면 자동화 검수 시스템에서 실제로 펠로우 조직에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검수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실제로 펠로우 조직은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엑셀 파일이랑 이미지를 보면서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미지를 분석을 내부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펠로우 조직에서 만약 선택을 한다면 뭐 베이스라인 API도 선택할 수 있고 저희 동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아마 내년이면은 저희가 만든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API를 꼭 넣은 이유는 저희 모델이 1년 동안은 1등일 수 있으나 내년에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펠로우 조직이 이 내년에는 저희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파이프라인을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미 AI가 먼저 선별적으로 검수를 진행을 했어요. 하나씩 이미지를 검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다수 선택, 그 룰 베이스 기준으로 AI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볼 수 있고, 그럼 최종 검수로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AI 모델이 분석을 하고 최종 검수를 하게 되면 접근성 레벨을 정하는데 접근성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 혹은 뭐 의자 유형에 따라서 접근성 레벨을 1에서 5로 나누고 만약에 5면은 접근이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룰 베이스로 네, 접근성 레벨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그 CSV 파일을 익스포트 하면은 그 CSV를 활용해서 펠로우 조직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 기술인 이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AI 모델을 활용한 자동 검수 시스템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스펙이고 시간이 좀 남네요. 좀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레버님께서 프론트엔드는 Next.js 그리고 React로 개발해주셨고 백엔드는 Fast API 그리고 MySQL 그리고 유비콘 사용해주셨고 저희 AI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토치, 벤투ML, 랭체인, VLLM 사용했고 이제 배포 과정은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텝인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를 이제 펠로 조직에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AI 펠로 조직이 고민하고 있는 검수 부담의 증가를 서비스 도입을 저희 이제 검수 시스템을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검수 시간까지 단축하는 품질 기준의 일관화 그리고 운영 확장성의 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소리 랩의 공동 랩장을 맡고 있는 정효정입니다. 저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 랩장으로 이호준 랩장이 함께하고 있고요. 온소리 랩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따뜻하게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추방된 사람처럼 혼자 살아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난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나의 청력 손실을 알아챌까 봐 두려워진다. 이 이야기는 베토벤이 28살 때 자신의 동생들에게 썼던 일기의 본문인데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만큼 두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의 펠로우님인 박원진 대표님도 사실 이러한 공포감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6년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입술에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AUD를 만들게 되었고요. AUD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구현해 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펠로우님은 주로 문자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농난청인들이 소통에 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펠로우님은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이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셨고요. 인공와우 수술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외부의 소리를 뇌로 전달할 수 있게끔 기기를 지원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와 뇌의 기계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기계음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진 마치 그 뭉치처럼 섞여 있는 상태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재활 훈련을 통해서 외부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잘 듣기 위해서 외국어를 잘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듣기 훈련을 해야 외국어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다소 길고 힘겹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돕는 솔루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랩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페인 포인트는요, 재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
일단은 재활의 과정에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당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그 비용이 꽤나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또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데 뭔가 이제 솔루션이 없는 이상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주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분들은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병원 이외의 공간에서 소리 변별에 어려움을 겪는 인공 와우 사용자들의 낮은 동기, 훈련 지속 문제,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는 소리 훈련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을 랩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랩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랩의 이름이 내포하는 것처럼 세상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언어적인 변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소리 변별을 즐겁게 돕기 위한 솔루션에 1차적으로는 조금 집중을 하면서 세상에 더 많은 소리, 그러니까 음악, 그리고 환경음, 환경 안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있잖아요. 뒤에서 빵빵하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누군가 나를 멀리서 불렀을 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지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 펠로우님이 처음에 제안해 주셨던 그 모바일 솔루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팀을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외국어 학습 솔루션 중에 듀오링고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솔루션에서 착안을 해서 와우링고, 뮤직링고, 비전링고라는 형태로 저희가 팀을 나누었고요. 그 팀별로 저희가 다른 솔루션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서영준 교수님 그리고 펠로우님의 재활치료 솔루션을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의 경우에는 애플 비전 프로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각적인 위치 파악을 하는 솔루션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애플 비전 프로를 기존에 개발하셨던 멘토분들의 멘토링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온소리 에코, 온소리 바이브, 온소리 스피어라는 형태로 최종 솔루션이 3종이 나왔고요. 온소리 에코는 이렇게 8명의 랩원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의료 영역의 솔루션이다 보니 헬스케어 맥락에서 기존의 그 재활의 프로세스를 준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존의 그 기본 재활 치료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소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구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변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까지 어떤 맥락인가까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온소리 바이브의 경우에는 음악 치료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음악을 듣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악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솔루션의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것을 기존의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인공와우 사용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온소리 스피어인데요. 애플 비전 프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들리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사용성 평가를 펠로우님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행사명이 실패에 성공하세요라는 그 행사 취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제대로 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솔루션을 저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자분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자,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시연 영상과 더불어서 팀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듣는 거는 재밌다. 재활은 어렵지 않다.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보통 인공화호 사용자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비용을 지불하며 훈련을 진행해야 했었는데요. 사실 청능 재활 서비스가 기존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기존 서비스보다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쪼개서 게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전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링고 팀의 팀장이자 기획 디자인을 맡은 임예지입니다. 온소리 스피어 팀장을 맡고 있는 장하영이라고 합니다. 온소리랩에서 온소리 바이브 서비스를 만든 김윤주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학습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선택하고 오답인지 정답인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 푸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소리 스피어는 애플 비전 프로 기반 XR 환경에서 인공화호 사용자들을 위해 360도 소리 위치 분별 훈련을 제공하는 감각통합 청능 재활 솔루션입니다. 왼쪽, 오른쪽, 전방, 후방, 위, 아래 등 음원 방향을 능동적으로 탐지, 교정하는 반복 훈련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 프로의 공간 음향과 수준 높은 시각 피드백, 개인별 청취 인계값 보정을 결합해 인공화호 사용자의 청취 안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 훈련의 몰입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온소리 스피어의 핵심 가치입니다. 온소리 바이브는 음악 기반의 청갈 재활 솔루션이고요. 펭귄, 돌고래, 오타마통과 같은 캐릭터들과 함께 음의 높낮이, 게이름, 비트, 멜로디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팀에서는 음의 게이름이나 음을 구분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친숙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실제 이걸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성을 생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발음이 좀 어눌한 경우가 있었어요. 받침이 좀 빠져있게 발음을 한다던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자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저희 프로덕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지켜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그때 받았던 피드백들이나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되는 디자인이나 UX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린아이들이 이 체계의 앱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이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네. 저희가 사실은 영상이 조금 더 긴데 그 시간 관계상 조금 잘랐습니다. 네. 요 네. 네. 그 사용성 평가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온소리 에코 그리고 온소리 바이브, 온소리 스피어 각각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언어 치료 그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고 해당 컨텐츠에 아무래도 많은 인력들이 더 많은 공수를 들여서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성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른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UX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이제 조금 확인한 부분은 온소리 에코 솔루션이 이제 반복 학습에 기반을 두고 또 게이미피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제 학습 패턴이 확실하게 학습자들에게 이제 효용성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음악 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소리 바이브 그리고 공감각적인 이 학습의 맥락을 이제 지원해주는 온소리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얻게 된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사용성 평가의 피드백 그리고 컨텐츠가 조금 더 그 저희가 레벨 디자인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는 팀별로 그 사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술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개최될 HCI 학회에서 본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세션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서비스의 최종 그 상용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테크포 임팩트 1기를 거치고 저희가 2기로 넘어오게 된 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기 때 썼던 거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2기를 진행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번안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번안을 사전적 정의로 찾으면 이제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번안은 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은 원작의 충실성을 좀 가지고 있는 반면 번안은 수용자의 공감이 목표예요. 이 말을 내가 번역을 한다라는 거는 직역에 가까운 건데 번안이라는 거는 그걸 듣는 사람의 맥락을 고려해서 저희가 바꾸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칼큘러스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어요. 그렇죠? 이 학문의 시발점은 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왔었고 이제 서양권에서 왔었고 이게 들어오면서 미적분학이라고 번안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누다 작은 조각들을 쌓아서 전체로 만들다. 미적분의 딱 그 핵심 내용이죠. 그다음에 물리학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직역을 할 거냐, 내 자연에 대한 지식,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번안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게 번역이 아니라 그냥 쉽게 바꾸는 거, 단어 쉽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수용하는 쪽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정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안을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정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세계관을 넓히고 학습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정보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내가 가진 정보가 없으면 세상과 교류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장이란 것도 가능해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정보의 격차,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값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값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삶의 격차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해력이 나의 삶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미션 하에서 피치서가 AI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번안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서비스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건 1기에는 범용 레벨의 어떠한 번안을 저희가 시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확산과 임팩트를 위해서 레벨링이 가능한 기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획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장에서의 문제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게 왜 불편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실마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도를 했던 거는 교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설문지를 기획을 했죠. 그래서 쭉 기획을 해서 되게 오래 걸리는 설문지예요. 여러분 하는데 20-30분 걸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도 되게 많았고 그런 분들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러한 설문의 응답을 해주신 거를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기획이 되어야 하느냐, 레벨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레벨링이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죠. 어떤 레벨을 번안이라는 걸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난이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거냐 자체가 되게 배그해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마리를 현장에서의 목소리로부터 찾기 시작을 하다가 저희가 만나게 된 질문이 하나 있죠. 시를 번안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를 번안해도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가 가진 운율과 그 감성, 그 단어를 거기에 썼기 때문에 문장을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그 포인트, 그거를 번안을 해도 될까? 거기서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현장의 질문이었어요. 시적 감성을 누릴 권리라는 것.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을 저희가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한번 되게 크게 있었었고 결론은 궁금하시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번안이라는 게 정보를 쉽게 바꾼다라는 건 그냥 단어나 문법을 바꾸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무게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개발로 들어갔죠. 그래서 더 큰 저희가 이제 1기 때 썼던 걸 기반으로 2기가 뜨는 거였고 그래서 코드에 대한 인수인계나 리팩토링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AI와 함께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테크포 임팩트를 진행하셨던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죠. 그래서 네, 리모트에다가 비동기로 진행되는 개발 건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인류애를 상실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AI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엔지니어가 총 9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협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통 컨벤션을 좀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어떠한 개발건이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든 아니면 1기에 있는 코드를 더 큰 확장과 저희가 결제 모드를 이번에 붙이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코드가 좀 더 클린하게 구조화가 되어야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설계 기반을 저희가 좀 도입을 했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AI, 그러니까 외부 호출이랑 서비스 로직이 되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기존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I 쪽에서 응답이 느려지면 DB 트랜잭션 계속 열려 있고 그러면 서비스 전체가 느려지고 서버 죽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웹개발팀에서 도메인을 분리를 해야 된다 설계를 한번 다 뒤집어 엎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서비스를 서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번안 원문을 입력해서 번안을 누르면 번안문이 여기 뜨는 곳이에요. 여기 저희가 마크다운으로 표시될 수 있게끔 저희가 리치 에디터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프론트 개발자분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라이브러리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팁탭에서 출시한 라이브러리 잘 갖다가 네, 사용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번안 방지를 하실 수 있게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에 프론트 개발자분들 아실 거예요. 돔에서 이거 하이라이팅 할 때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XY 좌표값 매번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라이브러리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토스 MCP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드리면 결제 모듈이 필요하시면 개발자들한테는 토스는 아주 좋은 피지사예요. 그래서 토스 MCP를 붙여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드가 이용 규약이나 아니면 어떠한 컨센서스 그다음에 그 정책 안에서 안전하게 짜여진 로직이고 코드인지를 MCP가 계속 답변을 해주고 코드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수월하게 조금은 편하게 연동을 할 수 있었어요. 결제 모듈 붙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공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MCP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의 기반 인프라 아무리 좋은 코드도 내가 굴러가는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않고 클린하지 못하고 보안 구조가 없으면은 잘 돌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베스천 구조 기반으로 다 개편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접근성 제어나 로그 그다음에 안전성 처리 같은 것들까지 그다음에 부하 테스트를 돌려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 퍼블릭에 빵 띄워서 서비스 오픈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AI 개발 쪽이에요. 그래서 이과생들이잖아요. 문과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요, 여러분 번안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번안하는 그 구조와 그 사고 관념으로 문학에 접근을 하면 레벨링을 나누는 기준부터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설명을 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해봐라.
손으로 문학을 다 번안을 직접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랩원들 전체가 매주 제가 숙제를 드려서 번안을 다 수기로 하시라고 했어요. 시도 번안하고 문학도 번안하고 비문학도 번안을 하고 번안을 계속 하시라고 했더니 하고 났더니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한번 컨센서스를 맞추고 네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링을 해야 되는데 번안에 대한 레벨을 뭘로 나눠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게 현장에도 되게 기준이 없었어요. 애매했어요. 근데 레벨이라는 니즈가 존재해요. 되게 신비하죠, 여러분. 니즈가 있는데 기준이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고 온갖 자료를 다 찾다가 국립국어원에 이제 국제통역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요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 자체를 1에서 6등급으로 쪼개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가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절사를 하고 좀 편집을 해서 이거 기준이랑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이해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디벨롭을 해서 레벨이라는 구조를 만들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요소별로 레벨링 선택이 가능해요. 뭐 글의 구조, 어휘, 그 다음에 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글의 그 외적인 구조, 배경 지식,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별로 레벨 선택이 가능한데 이거를 프롬프트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다 개별로 만들 거냐 하다가 프롬프트를 다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레벨별로 짜집기를 해서 전역에 있는 프롬프트와 우리가 모듈화를 해서 돌아가는 프롬프트, 이렇게 2개를 쪼개서 저희가 프롬프트 설계를 하게 됐었고요. 요거 콘클럽이랑 팔만대장경이 뭐냐면 저희가 이걸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글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콘클럽에는 뭐냐면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다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콘클럽에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뽑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발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못 나옵니다, 콘클럽에는. 그래서 팔만대장경 초안 뽑기 전까지 못 나간다. 그래서 다 가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콘클럽이랑 팔만대장경을 진행하면서 이걸 진행을 했었고요. 네, 번안이 잘 됐는지에 대한 정량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벨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지금 온고잉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냥 글 자체에 대해서 사실과 감정과 구조가 제대로 보존이 되었느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뭐 서비스에 대한 이 정리된 내용들은 저희도 한번 논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엔지니어로서도 그렇고 뭐 한 명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SR이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능력이 많이 없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포션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과도한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테크포 임팩트 이 프로그램을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돌리지만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더 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요 거의 그 광활한 광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랩장들도 그렇고 이제 엔지니어들, 기획자분들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인가부터 다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셨을 거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통틀어서 좀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기술을 다루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엔지니어로서, 빌더로서, 아키텍트로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충분히 그런 영역은 많이 넓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고생했던 팀원들이고요.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를 좀 마치고요. 5개월, 6개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가 넥스트 스텝으로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잘 만들었죠. 근데 서비스가 뿌리를 내리고 이 번안이라는 게 실무에서, 현장에서 조금 더 임팩트를 크게 내려면 이걸 사용하는 교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중에서까지 여러분들, 번안이라는 거는 내가 문해력이 평균에서 좀 낮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모질이에요. 그죠? 이제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나도 필요해요. 단순히 도메인이 다른 사람이랑
사람이랑 소통하면서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분야에서 어디까지 이 번안과 소통이라는 근본적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그 방향을 전략적으로 탐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이런저런 카카오랑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저희도 아까 온소리를 웹장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HCI 쪽에서 사례 발표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서비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렇게 레벨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원문을 넣으면 네, 번안이 돌아요. 그래서 번안을 하는 도중에 뭐 다른 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번안 방지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쳐서 번안 방지 옵션을 키면 거기는 번안이 안 되고 프리즈가 돼요. 요거에 대한 니즈는 교육에서 정보를 전달하실 때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 자체가 번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번안을 방지하고 싶은 영역은 프리즈를 시켜서 번안을 하실 수 있게 네, 저희가 개발해 놨던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